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여승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죠. 5위는 바로 툴젠입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허가됐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 치료제 임상 1상을 앞둔 툴젠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4위도 만나볼까요? 4위는 바로 그린리소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 그린리소스가 상장 첫날인 지난 24일 200% 넘게 오르면서 소위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줄이면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3위도 만나보시죠. 3위는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AI 반도체 NPU IP 개발 성공과 무상증자 발표 이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1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칩스앤미디어 상승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동종업계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칩스앤미디어가 이제 올해 시초가가 7,000원이었어요. 네. 7,000원 대비해서 오늘 장중에 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거의 380%가 넘는 어마어마한 폭등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NPU, 또 GPU 시장 개화에 따른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올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주력 사업인 영상 IP 사업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이제 영상 AI 기술 자체 NPU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24년 라이선스 매출이 기대된다 하겠고요. 이 동사가 개발하는 NPU는 이제 초고대 AI, 최적화된 인공지능 반도체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GPU 대비해서 10배 빠른 속도, 또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세대 핵심 반도체 칩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주가 역시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정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가 행보를 그려나갈지 여승재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와, 네,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좀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동사에서 있어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IP 기업들의 이제 주 수입원은 이 로열티에서 나오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을 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매출이 발생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30% 소폭 웃도는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15%에서 한 20%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 높네요.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NPU 개발로 인한 라이선스 매출이 내년에서부터 발생이 된다라면은 네. 이 동사에서는 영업이익률 한 40%대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웃음 이모티콘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제 하지만 이제 현재의 주가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는 구간이에요. 과매수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과매수는 매수세가 좀 과도하게 흥분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4거래일째 이제 과매수 흥분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과매수 흥분이 식으면은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신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는 것을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한 네. 칩스앤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IP 설계 자산 보유한 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또 제가 두 번째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금주도 급등하는 시세를 보였고요. 아직 최고가 경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저희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 깜빡 놓쳐서 놀랬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까지 2주 연속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에 검색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2위도 만나볼까요? 2위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개발 중인 항암제 팩사백과 미국 제약사인 리제네논의 면역관문 억제제 리브타요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이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식거래 재개 이후 줄곧 하락했던 신라젠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네, 1위는 바로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가 9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 달 새 몸값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지능형 로봇법 시행 호재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7%대 상승하면서 주가가 벌써 8만 원대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주가 질주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과매도 신호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고 네. 이후에 이제 금주 들어 지난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냈는데 매도를 아마 일찍 하신 투자자분들은 조금 속이 조금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업 분석만으로는 또 밸류에이션만으로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주가 흐름을 보였다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이 챗 GPT를 활용한 협동 로봇 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추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여승재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좀 밝은 미소를 들어주셨는데 당연히 좀 긍정적인 의미겠죠? 네, 이제 긍정적인 제가 웃음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일찍 매도하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웃음이 절로 나오는 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고 상승 추세는 당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네. 웃음을 지어 보이실 수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칩스앤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에요. 한 4거래일째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규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21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을 좀 좁히는 가격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 매수를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조정까지 좀 기다려봐라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의 선전으로 로봇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로봇주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덜 오른 후속주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좀 냉정한 평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방금 이제 기간 조정도 좀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 어닝 시즌 끝나고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조만간 다가온단 말이에요. 네. 금방. 예,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사실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심리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봇주 내에서도 또 주가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핵심은 로봇 모션 제어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션 따라서 이제 제어. 그런 네. 측면에서 로봇 모션 제어 관련된 기업으로 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흐름이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10월 말서부터 해서 11월 달 조금씩 야금야금 좀 매수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RS 오토메이션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분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승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